2022년 10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발발한 지 불과 몇 달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679호 법령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4개 지방을 합병한다고 발표한 직후 내려졌고 키이우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9월 30일 연설에서 러시아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지만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후 현실은 젤렌스키 씨의 처음 계산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집권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8일에 6년 임기로 재선되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키이우의 끝까지 저항 선언이 실행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군인, 공무원 등 내부적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인 마리아 메자 페도렌코조차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금지를 해체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도렌코 여사에 따르면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상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새로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키이우가 아직 푸틴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회담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조짐을 보면 향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평화 프로세스 참여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씨는 트럼프 씨가 24시간 안에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예측이 실현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가 경청하고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거래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러시아는 이에 대해 결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키이우의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평화를 얻는 대가로 특정 양보를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역시 갈등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조짐을 보였다. 폴란드와 발트 3국 등의 국가가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으로 인해 서방의 통일이 훼손되고 그 지역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인명피해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내심이 점차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쟁 시작 이후 하락했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부패, 느린 개혁, 새로운 세력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 등의 내부 문제 역시 키이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전망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점차 심각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의 압력이 계속 커진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 정책을 재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키이우가 푸틴 대통령과 즉시 협상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특히 전장에서 확실한 돌파구가 없을 경우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지만 전쟁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은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싸움의 길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직 러시아와의 협상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바란다고 선언했지만 전장에서의 현실은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등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병, 무인기,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어 양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갈등을 장기화시키고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비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2025년 1월 28일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방이 무기와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갈등은 불과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계획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키이우가 크림반도와 합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항복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 대신 키이우 측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전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협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서방 지도자들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는 이를 통해 사상자가 줄어들고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제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모스크바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는 모든 군대는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특사 로디온 미로스닉은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를 피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서방이 모스크바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갈등을 장기 대리전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모스크바가 갈등 동결 옵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향후 협상에서는 두 나라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이 과정의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면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전체에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은 양측의 전략에 따라 교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협상의 조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로 인해 국제사회는 갈등이 확대될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특히 어느 쪽도 양보할 위사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까운 미래의 입장을 바꾸어 러시아와 대화에 나설 것인가? 이는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으며 전쟁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